네, 사이언스24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앤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윤영석 전문위원과 함께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또 특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위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군사훈련 장면이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군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의 공격 장면도 자주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수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 그 중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로봇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로봇이라면 헬리콥터를 말하는 건 아닌가요? 네,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이라면은 말 그대로 회전 날개, 즉 프로펠러 추진력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고 상하 좌우로 비행할 수도 있고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는 호버링을 하기도 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비행체를 말합니다. 네, 언뜻 장난감 그 무인 조종 헬리콥터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무선 조종 동호인들이 즐기는 헬리콥터가 되겠지만 시속 100km 안팎의 고속으로 날아가고 1시간 정도 공중에서 채공할 수 있는 등 성능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월등합니다. 네. 또 그렇게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됐나요? 네, 크게 보면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전쟁터에서 아주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정찰을 수행한다든지 사격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민수용으로 보면 산불 화재 현장에서 산불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거나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재해 지역에서 조난자를 탐색하는 작업에 투입하거나 영화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파악하고 촬영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 투입하기 좋은 비행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지까지 정말 다양하게 네. 사용이 되는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예, 그 비행 로봇이 겉보기와 달리 수직 이착륙을 이제 비행 로봇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고속 운행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과 같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행체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통제 차량, 그리고 비행 로봇과의 통신을 위한 통신 장비, 비행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도 포함됩니다. 또 비행 로봇이 이륙한 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도킹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 로봇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영상 시스템입니다. 네. 카메라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비행 로봇이 고속으로 움직이거나 호버링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인지하고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효율적인 영상 처리 알고리즘도 개발돼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 도킹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지상에 정지된 곳에서 비행 로봇이 전해오는 정보를 확인하고 비행 로봇을 제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며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킹 시스템을 갖춘 통제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비행 로봇을 이착륙시키게 되면 그만큼 지역적 활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네요. 네. 네, 지금까지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관련 특허는 주요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외국 기업으로는 그 보잉사가 60여 건 정도 가지고 있고 네. 한의회사가 40여 건,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 그 이전에 카이라고 합니다. 그 네. 카이가 20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제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보잉사의 리틀버드와 한의회사의 티호크 등이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항공우주연구원이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해서 시연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스마트 무인기는 트랜스포머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형이라면은 그 영화에서처럼 어떤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형이란 전문적인 용어로는 틸트 로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착륙을 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로터, 즉 프로펠러를 수직 방향으로 하고 전진 비행할 때는 로터를 기울여서 수평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행 로봇은 아니지만 틸트 로터 기술이 적용되어 실제 운영되는 유인 비행체로는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V-22라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 비행기는 여러 번 추락해서 작년까지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사실 아직까지는 안정성 측면에서 100% 완벽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신기한데 아직까지는 100% 안정적이진 네. 않군요.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지식경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1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이 그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에는 항공우주원과 카이스트 그리고 퍼스텍 등 3개사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연합해서 201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정부 출연금 100억을 포함해서 총 130억 정도가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네. 많은 기관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한 네. 만큼 좀 좋은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틸트 로터형을 기본으로 해서 시속 150km 정도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1시간 이상 채공하면서 목표물을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영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도킹 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비행기 설계 기술이 선진국보다 한 발 뒤처져 있는 점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 지금과 같이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성과를 공유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선도주자가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